자, 집합의 뜻과 표현. 첫 번째, 집합과 원소. 자, 집합은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집합은 수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임이라는 것과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집합이 되죠.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모호하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모임 집합이 되고, 뭐 이런 거 집합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은 키가 크다, 에마지. 아름다운, 안 되고, 배에 가까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죠. 팔의 양의 약수, 착한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모임이어야 집합이라는 거. 자, 그럼 집합과 원소의 관계, 즉 기호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A가 집합 S의 원소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요. 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그때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다 또는 속한다 라고 할 때 기호로 왼쪽에 원소, 오른쪽에 집합 기호를 써주고, 속한다는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써줘요. 그 다음에 원소가 아니다. A가 S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A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다 할 때 삼지창 해주고, 짝대기 속하지 않는다. 자, 1 이상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은 원소 아니고 3은 원소고 4는 원소가 아니고 11은 원소가 아니겠죠. 그래서 왼쪽에 원소를 오른쪽에 집합을 써주고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은 실제로 그 집합을 나타내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쓰는 거야. 어디에? 중괄호 안에. 모든 원소를 콤마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대표가 되는, 원소의 대표가 되는 기호를 써주고, 그 X의 조건을 이제 이 바 뒤에다가 설명을 쓰는 거야.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 집합 이름을 가운데 쓰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원소를 직접 써주는 거예요. 네, 조건 제시법만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식이지. 자, 우리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그 X는 어떤 애냐면 하고 뒤에 설명이 붙는 거야. 이게 양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써주는 거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야. 따라서 6의 약수, 1, 2, 3, 6, 양의 약수 4개.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집합 S는 1, 2, 3을 갖는 집합인데, 이 집합 S에 대하여 집합 AB가 다음과 같다. 자, A라는 집합은 누굴 원소로 갖는데요? X, Y를 원소로 갖는데, 그리고 이 X와 Y가 뭔지 설명이 뒤에 나와 있지. X는 집합 S의 원소고 Y도 집합 S의 원소래요. 그러면 A 집합은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X와 Y는 S 집합의 원소래. 그러면 1,1도 될 수 있고 1,2, 1,3부터 2,1, 2,2, 2,3, 3,1, 3,2, 3,3까지 A집합이 될 수 있겠지. 자, B집합은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 근데 X, Y가 A집합의 원소. 즉, 여기 우리가 지금 써놓은 이 A집합의 원소에 X좌표, Y좌표를 더한 게 B집합의 원소가 된대요. 자, 그러면 더해볼까요? 2, 3, 4. 여기 더하면 3인데 집합에서는 똑같은 원소를 2번 쓰지 않습니다. 4도 있고, 그러면 5. 4도 있고, 5도 있고, 그 다음 6까지. 이게 B의 원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집합 A, B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소문자 A, B라고 한다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 여기는 셋, 넷, 5개의 원소를 갖고 있죠. 그럼 더하면 14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을 분류할 때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유한계냐 무한계냐에 따라서 집합을 유한집합 또는 무한집합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나타내야겠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중괄호를 쓰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요. 그리고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유한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둬야겠지.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나타낼 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앞에 N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3이다 이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공집합이라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0개로 약속한다 그랬어. 맞는 얘기고. 2번 자, 이 소괄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집합이죠.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지. 여기도 이거 자체가 집합이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1개. 어때요? 개수는 같죠? 틀렸지? 자, 여기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 여기 원소의 개수 1개. 빼면 1이죠.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2자리 5의 양의 배수. 2자리 5의 양의 배수면 10부터 15 해서 어디까지 나오죠? 95까지. 여기가 5 곱하기 2고 여기가 5 곱하기 3이고 이렇게 가서 95는 5 곱하기 19잖아. 그럼 이 개수는 자, 5 곱하기 1이 있다고 치면 이 전체 개수가 19개였겠지? 근데 얘가 없으니까 18개 맞죠? 1번, 5번.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A집합의 모든 원소가 B집합의 원소일 때 A집합을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원소랑 집합의 기호는 삼지창이었다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군 모양? 이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이 대소관계에서 나왔거든.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기호로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즉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때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요 기호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A집합은 1, 2, 3을 갖고 있어. 근데 B집합은 1, 2, 5를 갖고 있어. 이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안 되죠. 왜? 3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B의 원소가 되지 않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면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모든 집합의 공집합은 다 부분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나 자신도 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는 또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게 3단 논법처럼 A가 B, B, C 이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당연히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집합 A 1, 2, 3, 4에 대하여 옳은 거. 자, 이 기호는 왼쪽에 원소가 있어야 돼. 이거 자체가 원소예요. 이런 원소가 있나요? 이걸 가끔 애들이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1이 A 집합의 원소인 거지. 이 대괄호를 품고 있는 이 1은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런 원소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기호는 집합과 집합의 부분집합의 기호죠.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은
A 집합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거. 1과 2 A 집합에 포함됩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2와 4 A의 부분 집합 맞고요. A는 1, 2, 3, 4인데 이 집합이 2, 3, 4, 5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틀렸죠. 그래서 2번, 4번.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의 뜻.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원소가 일치할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 집합이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하고 기호로 등호로 나타내주고 같지 않을 때는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자, 진부분 집합은 A가 B의 부분 집합인데 같은 집합은 아닐 때 A를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야. 원소를 갖고 있어. 근데 B는 1, 2, 3, 4를 갖고 있어. 자, 그럼 A는 B의 부분 집합이 맞죠? 근데 같은 집합은 아니지. 이럴 때 진부분 집합이라고.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두 집합에 대해서 두 집합이 뭐래? 서로 같은 집합이래요. 이때 상수 A 값 구하기. 서로 같은 집합이면 원소가 100% 다 일치해야 돼. 자, 그러면 B 집합의 원소에 3이라는 원소가 있거든? 그러면 얘가 3이어야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A 집합은 1, 2, 3이 되고 B 집합은 어떻게 돼요? 3, 4, 5가 되죠. 이러면 서로 같은 집합? 안 되지. A가 1이면 A 집합은 1, 2, 3이 되고 B 집합은 3, 2, 1이 되죠? 같은 집합이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된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N개 있죠. 이 N개 있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하나를 빼는 건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면,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원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부분 집합 안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각각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경우의 수 파악하는 거랑 같아서 8가지, 즉 8개의 부분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제곱이에요. 자, 근데 진부분 집합은 이 부분 집합 중에서 나랑 똑같은 집합 요거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가 진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하나만 빼주면 돼요. 이게 진부분 집합의 개수.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경우의 수로 이해를 하면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집합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8개가 나오지. 자, 그 중에서 A를 갖지 않는 집합은 이렇게 4가지가 되죠. 얘네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A가 선택할 때 나는 안 들어가로 선택한 거야. 들어가지 않는다 한 가지. 근데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2가지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제곱이 돼서 4가지가 된 건데,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뭘 빼? 확정된 거. 즉 확정된 거라는 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 사실 2를 곱해야 여기 지수가 하나 추가되는 건데 얘가 1이 되면 지수가 하나 빠지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또는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결정이 된 그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주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온다. 자, 다음에 답하시오. 1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이 식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X라는 집합은 A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또 X는 B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이건 어떻게 해석하라고? A 집합을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X라는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X집합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부터 볼까? X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 이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B의 원소 이 5개 가지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선택하는 거니까 2의 5제곱만큼 있어. 요것만 따지면 X집합은 2의 5제곱개의 개수를 가져. 근데 A집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돼. 즉 여기 부분 집합 중에서 A랑 B랑 C는 들어가야 된다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이 된 원소의 개수 3개를 빼서 2의 제곱 4개가 되는 거죠. 중요해요. 잘 나와요. 집합 X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A 집합 모두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B의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에서 A, B, C는 모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3개를 빼서 4가지. 4개의 집합이 나오고, 자, 2번은 A라는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다는 건 짝수가 한 개가 나와도 되고요. 짝수가 2개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지금 짝수의 개수가 2랑 4, 최대 2개까지 있으니까 짝수를 하나만 갖는 거나 짝수를 2개를 갖는 거나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어차피 짝수를 하나도 안 갖는 거 여기까지 포함하면 전체고, 이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고 거기서 얘만 제외하면 얘네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부분 집합의 전체 개수 2의 5제곱, 원소의 개수 5개니까 거기서 짝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짝수를 1개 또는 2개를 갖는 부분 집합만 남겠죠. 짝수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모두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짝수 애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로 선택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즉 2의 세제곱개가 되겠죠. 그러면 32에서 8을 빼니까 24개의 집합이 된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